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노코프입니다. 오늘은 딥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딥러닝을 활용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비전 쪽에서 AI가 필요를 하게 되고요. AI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 필요할 때만 딥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딥러닝을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AI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딥러닝을 사용하니까 조금 더 결과가 좋더라.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모든 걸 딥러닝으로 해결이 가능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한 딥러닝을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해요. 사실 데이터가 전부예요. 데이터를 가진 주체는 대부분 회사예요. 컴퍼니들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딥러닝 스페셜리스트 지금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딥러닝 스페셜리스트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데이터들은 큰 회사들이 전부 독점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 스페셜리스트들이 점점 배출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딥러닝 스페셜리스트들은 이제 더 이상 스페셜하지 않아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데이터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이제 딥러닝 엔지니어들에게 좋은가 나쁜가를 생각해 봤을 때 늘 회사 없이는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개개인에게는 좋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딥러닝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딥러닝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컴피티션에서 액큐러시가 종 전에는 96%였는데 내가 만든 새로운 모델을 사용했더니 액큐러시가 97%로 올랐다. 이 모델은 노코프 넷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이 노코프 넷이 이렇게 연결이 막 돼요. 그래서 새로운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었어 했는데 액큐러시가 1%나 올랐네. 내가 만든 네트워크는 최고야. 나는 역시 가치가 있는 딥러닝 스페셜리스트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개소리죠. 어차피 다 벤치마크예요. 데이터셋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테스트 액큐러시가 1% 올랐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코프 넷을 가지고 프랙티컬하게 리얼 라이프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액큐러시만 보고 모델을 짜려고 하는 문제 접근 방법의 문제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딥러닝의 모델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레지듀얼 넷이 왜 효과적인지의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했더니 액큐러시가 1% 올랐어. 역시 나는 최고의 딥러닝 스페셜리스트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딥러닝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딥러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있어야 되죠. 모델의 중요성은 사실 1%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요. 데이터의 중요성은 5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데이터가 없으면은 시작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한다는 말은 SQL이 될 수도 있고 NoSQL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SQL, NoSQL을 디자인을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내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바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냐? 아니에요. 보통은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웹서버가 필요해요. 이 웹서버는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만 돼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또 다른 데이터들이 나와요. 이 데이터들은 또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고 이 DB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웹서버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델들이 디플로이먼트가 돼요.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이 디플로이 과정에서도 피드백 데이터들이 나오게 돼요. 이러한 피드백 데이터들을 다시 데이터에 넣고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런 루프, 파지티브 루프, 트레이닝 루프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에서 나오는 피드백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다시 모델을 리트레이닝을 시키고 리디플로이먼트를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보통 짧으면 몇 시간에서 길면은 며칠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멀티플 머신을 동시에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벌써 하드웨어도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도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한 솔루션이 다커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돼요. DB 컨테이너를 뭐 한두 개 정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웹서버 컨테이너 만들고, 모델 트레이닝 컨테이너 만들고, 이렇게 계속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플로이먼트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다커 컨테이너들을 매니징 해주는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딥러닝에서는 모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다음에 언제 또 딥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